1592년 음력 4월 13일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조선을 침공하면서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음력 12월 1일에 외적이 선정릉을 도굴했다고 한다. 선조수 정실록엔 이 날짜에 도굴되었다고 기록하면서도 주석으로 정확하게 언제 도굴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이전에 도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 조정은 이듬해 음력 4월 13일에 경기좌도 관찰사 성형이 올린 장계를 통해 비로소 선정릉이 도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군이 선정릉을 도굴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이며 또 왜 도굴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추측만 할 수 있다. 정릉에서는 정체불명의 유골이 나왔다. 이 유골이 중종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조정은 생전 중종을 봤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몽타주를 작성했다. 그러나 중종은 키가 큰 편이었고 보통의 체형에 용하는 갸름 하나 살짝 얽었고 턱이 굽어 모난 턱이었으며 코가 높고 길되 코끝이 살짝 굽어 메브리코의 형태였다. 또한 이마에는 녹두보다 좀 작은 검은 사마귀가 있었으며 수염은 적지도 많지도 않으며 수염색은 누런색이었다. 정릉의 시신은 키가 포백척으로 세척 2촌으로 작고 몸집이 크고 살집이 두둑한 체형이었다. 정릉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유골은 중종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으나 중종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의 유골은 정릉 근처의 정결한 곳에 후하게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그 유골이 정말 중종의 시신이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할 방법은 아직은 없다. 1598년에 결국 7년에 걸친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 인해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당연히 단절되었다. 하지만 양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던 대마도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무역이 재개되는 게 유리했기에 조선과 일본이 서로 화해하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애를 썼다. 이때 조선 측에서는 1606년에 일본의 선정릉을 도굴한 범인을 잡아서 압송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뜻밖의 일본은 범인을 잡았다고 하며 2명의 범인들을 체포해 조선으로 보냈다. 이렇게 조선으로 끌려온 범인들은 당시 37세의 마코사쿠와 27세의 마타하치라는 인물이었다. 조선으로 압송된 이 2명의 범인들은 오자마자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마코사쿠란 인물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렇다. 나는 본래 대마도에 살았습니다. 임진년 외적이 침구하여 왔을 때 연소한 사람으로 도주 군관의 노자가 되어 나와서 부산의 선소에 머물렀을 뿐 서울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능침을 범한 연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마도주에게 득죄하게 되어 총가에 쫓겨나 있었는데 지난 10월 8일 야간에 결박되어 이곳에 보내진 뒤로 이와 같이 추문을 받게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을지언정 어찌 감이 없는 말을 꾸며 공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에 맹세한다면 반드시 믿어주지 않을 것이니 내가 조선에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여 준다면 사흘 내로 죽겠다는 맹세라도 굳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대저 나의 사정이 매우 애매하니 대마섬으로 돌아가서 변정한 뒤에 다시 나와서 죽게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즉 마코사쿠는 임진왜란에 참전하기는 했지만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산포의 항구에만 머물렀을 뿐 서울엔 올라온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전쟁이 끝난 후 대마도주에게 죄를 얻어 쫓겨다니던 처지에 한 달 전에 붙잡혀서 강제로 조선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뒤이어 마타하치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렇다. 나는 본래 대마도 사람으로 도주 평이지에게 소속되어 포수가 되었는데 도주감에 사냥을 나갔을 때 수행하였다가 마침 명령을 어긴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득죄하게 되어 사코촌에 쫓겨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는데 평경직이 나의 건장함을 애석하게 여겨 몰래 식량을 갖다 주었으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박하여 배에 실어보냈기 때문에 오긴 했습니다만 조선 땅은 이번이 처음으로 능침을 범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평조윤이라고 하는 자도 모릅니다. 부모는 다들 형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지오촌 이내에 전혀 친족이 없습니다. 마타하치는 임진왜란 당시엔 아예 조선에 온 적도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인물이었다. 나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당시엔 그는 겨우 13세의 소년이었다. 당연히 군에 입대했을 리가 없다. 즉 마코사쿠와 마타하치 모두 도굴과는 전혀 무관한 대마도의 잡범들이었지만 일본 측에서 아무리 찾아도 범인이 나오지 않죠. 사형시키고 싶었던 범죄자들 중에 대충 골라서 억지로 능침을 범한 인물이라고 갖다 붙여서 조선으로 보낸 것이었다. 또한 일본에서 반환했다는 중종의 시신 역시 생전에 중종을 본 적이 있는 궁녀들이 살펴보니 키나 체격을 볼 때 중종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결국 이로 인해 조선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갑론을박을 벌이게 되었다. 즉 이 두 사람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셈이다. 물론 완전히 무고한 사람은 아니고 둘 다 일본에서 사형당할 범죄자였지만 그에 따른 처벌도 할 겸 가짜라도 보내서 떠넘겼던 것이다. 결국 조선 국왕선조는 이쯤에서 덮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처음엔 둘이 제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해서 고문을 계속 가해보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버티며 자신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버텼고 범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보고만 올라왔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일본 측에다 왜 가짜를 보냈냐고 따진다고 해도 그들이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물론 조정 내에서는 선정능을 도굴한 진범을 내놓을 때까지 절대 화의를 맺어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찮았으나 결국 이대로 질질 끌면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뿐이라는 여론이 더 우세해 이쯤에서 덮기로 결정했다. 이후에 논의된 문제는 그 가짜 범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로 옮겨갔다. 이덕형은 이 가짜 범인들을 다소 동정했는지 김해나 양산으로 귀양을 보내서 살게 하자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다른 대신들은 비록 저들이 가짜이긴 해도 살려줬다간 입을 놀리다가 벌어질 일이 두려웠는지 처형하자고 했다. 이들이 완전히 무고한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대마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기 때문에 결국 1606년 음력 12월 20일에 둘 다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조선 조정이 두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결국 진범은 붙잡지도 못했고 진짜 왕과 왕비의 시신은 찾지도 못한 채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 사실이 일본 중앙정계에 알려진 것은 거의 30년 뒤인 1620년이나 30년대였는데 피해국인 조선에서 이미 덮어버린 사안을 구태여 다시 들춰서 시끄럽게 했다가 조선에서 이 일을 다시 들먹이면 일본 입장에서 난처해질 것이 분명한지라 결국 일본에서도 덮는 걸로 끝났다. 사실 정말로 진짜 범인들은 못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가짜라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선정능을 도굴한 사람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병사 등 전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무덤이 도굴되었을 만한 시기는 당연히 한양이 점령당한 임진왜란 초반일 텐데 임진왜란은 7년간 이어진 전쟁이다. 물론 그 사이에 강화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라고 전투가 없던 것도 아니고 또 임진왜란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난 사상자가 무려 4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여기서 죽었을 수 있다. 즉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잡으려고 해도 이미 죽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못 잡았지만 그렇다고 뭐라도 보내야 할 판이니 가짜라도 보냈다고 하면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다. 선정능 도굴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